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티팩토리 아톰비트의 말방구 드라마 타임입니다. 일본 영화 보면 정말 미친 네이밍 센스를 자랑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대. 뭐 어쩌라고. 그리고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도대체 왜? 하는 그런 정말 뜻모를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게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일본 드라마에서도 이런 작품들, 정말 미친 네이밍 센스를 자랑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토리입니다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아니고 잠시만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 와씨. 도대체 딱 그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이 작품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망설이기도 했던 드라마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톰비트의 말방구 드라마 타임에서 이런 드라마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의외로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많으니까요. 드라마 소개 보시고 관심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드라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스타트!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도망치지 말고 맞서는 것이 용기 있고 옳은 행동이라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16년 방영된 일본 드라마 중 가장 큰 히트를 이 작품은 제목부터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무슨 연유일까요? 심리학 석사과정까지 마쳤고 누구보다 열정을 품고 일했지만 너무 고학력이란 어이없는 이유로 계약직에서 잘린 여주인공 모리야마 미쿠리. 어느 날 아버지의 소개로 IT 프로그래머 츠자키 히라마사의 집에서 가사 대행 도우미로 일하게 되고, 서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계약 결혼을 시작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 특히나 주연을 맡은 아라가키 유이의 매력이 그 어떤 작품보다 눈부시고요. 주연 배우들이 모여 엔딩에서 추는 코이 댄스의 인기는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굴 정도로 큰 화제를 낳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외모, 학벌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고스펙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배척받기만 했던 여주인공이 오히려 취업과 결혼해서 도망쳐 진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랑까지 얻게 된다는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드라마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려운 일에 마주쳤을 때 있는 힘껏 맞서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맞설 때도 분명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 발 물러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전체를 되돌아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제목인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헝가리에 실제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했습니다. 정말 목적어만 쏙 빼놓은 통에 도대체 얘네들이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요. 일단 공부는 언제나 뒷전으로 내팽겨치고 주기 맞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매사에 의욕 없지만 의외로 자신의 인생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는 토비오. 어느 날 옆 학교의 일진들에게 친구가 폭행을 당하며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저 폭력 서크 일진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 생각으로 폭죽 성능 정도의 폭파 장치를 곳곳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막상 스위치를 누자 이게 웬일입니까? 테러 수준의 폭발이 일어나며 평범했던 학창시절은 강제 종료, 폭파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는 스토리입니다.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망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폭탄 테러를 소재로 삼았지만 작품은 이 무거운 분위기 사이에서도 주체할 수 없이 피 끓는 청춘들로 인해 시종일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피디한 전개, 개성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던져주는 코믹함이 끊이질 않는 꽤나 독특한 블랙 코미디 학원물입니다. 쿠보타 마사타카, 나가노 메이는 물론 최근 일본에서 국보급 미남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아라타 마켄유까지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들이 뭘 했는지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왓챠플레이에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듣고 오 이건 뭐지? 정말 솔깃해졌던 넷플릭스의 일본 드라마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입니다. 암울했던 가정 환경과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젠코는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학교의 킹카
아유미와 몸이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당연히 아유미는 몸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또 당연히 자신이 가장 원했던 삶을 살게 된 젠코는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아유미의 오랜 친구 가가만이 몸이 바뀌었음을 눈치채고 그녀를 돕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쓰인 쏙독새는 나쁜 새라는 뜻이라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면 쏙독새는 위장을 굉장히 잘하는 새라고 합니다. 몸이 바뀌긴 했지만 원래 그 사람처럼 위장을 해야 하는 두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몸이 바뀐다는 설정은 영화, 드라마, 애니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던 소재라 그리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창하고 뜬모를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재밌냐는 질문에선 약간의 의문이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계기의식에 맞춰 자살을 하면 몸이 바뀐다는 설정이나 주인공 4인방의 행보, 개운치 못한 결말까지 여러모로 우주를 누비기보단 내용이 우주로 가는 터라 스토리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많은 작품이었는데요. 다만 여주인공 아유미를 연기하는 키요하라 카라나, 일본 자니스의 인기그룹 자니스 웨스트의 시게오타 다이키, 카미야마 토모히로 등 청춘물다운 훈훈한 비주얼을 보는 재미는 확실한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유토리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일본에서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를 이른바 유토리 세대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유토리 교육은 주입식, 입시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요. 이를 위해 주 5일 수업으로 학습량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교육으로 인한 공립, 사립간의 극단화, 학력 저하 등의 문제로 현재는 폐기된 교육 정책입니다. 작품은 요식업계에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았지만 직영점 점주로 내려온 사카마, 소심한 성격의 초등학교 교사 야마지, 결혼에 아이까지 있지만 재수, 삼수도 아닌 11수라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할 것 같은 마리부 등 유토리 교육을 받은 캐릭터들을 토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일본의 유토리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젊은 세대를 보면서 어른들은 열정이나 끈기도 없고 매사에 대충이며 자기만 알고 남에게 떠넘기기 좋아하는 기성세대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토리 교육 자체가 학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뿐이지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열정, 끈기, 배려심은 전혀 관련밖에 문제입니다. 또한 유토리 세대 역시 자신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선택한 것이 아닌 기성세대가 짜놓은 시스템에 맞춰 책상에 앉아 고개 푹 숙이고 공부했을 뿐인데 막상 그렇게 공부시키던 어른들이 이래서 유토리는 안 돼 식으로 나오니 열뻗치는 거죠. 사회적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이런 편견 어린 시선을 지적하며 반대로 너무 무겁지 않게 가져간 수작, 유토리입니다만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애환이나 고충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졸업까지 남은 시간 이제 고작 열흘. 언제나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3학년 A반 담임 히라기 이부키는 조회 시간 29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특수 자물쇠로 잠긴 교실문,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자 건물 한쪽이 폭발하며 고립된 3학년 A반의 학생들. 이 담임은 수개월 전 목숨을 끊었던 한 여학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3학년 A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질입니다. 사실 한창 방영 중인 작품이라 섣불리 평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작품인데요. 솔직히 설정상의 구멍이 꽤 많아 보이긴 하지만 좀처럼 말을 들어먹지 않는 학생들을 휘어잡고 동시에 진실을 얻어내기 위해 담임 이부키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로 초반 흡입력은 의외로 강렬한 드라마입니다. 단순 학원물이 아닌 한 소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할 진실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게감 있을지가 흥행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왓챠플레이에서 매주 에피소드를 한 편씩 공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에미루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가는 날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영화 감독을 꿈꾸게 했지만 인생은 길고 자신에게 원했던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그녀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찾아 공무원이 되는데요. 그녀가 배치된 곳은 생활보장 대상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생활지원과에서 일하게 되며 생활고에 놓인 다양한 사정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작품 초반에는 복지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대고 그러다 보니 의욕이 줄어들며 과거에 놓친 꿈을 그리워하게 되는 에미루를 만날 수 있는데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답게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에미루가 여러가지 케이스를 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1화에서 에미루가 담당했던 한 생활보장 대상자가 자살을 하게 되고 이후 그의 집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흔적들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저 안일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인지, 그들은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며 살았는지, 정말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인지, 작품 일면에 우리 주변에 언제든 존재할 수 있는 생활보상 대상자 그리고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작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작품 제목만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만한 일본 드라마 6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작품 중에 관심 가는 일본 드라마 있으시다면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드라마 소개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아라가키 유이가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라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리갈 할 때만 해도 똑같이 단발머리로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사카이 마사토가 워낙 원맨쇼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사실 존재감이 좀 흐릿했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 아라가키 유이만을 위한 작품일 정도로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가키 팬들은 물론 다 보셨겠지만 혹시나 아라가키 유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토리입니다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 작품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에요. 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일본 젊은이들도 그렇고 정말 똑같은 고민을 품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을 정말 가볍지 않고 그렇게 또 무겁지도 않게 그런 다른 작품이니까요.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웬만한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이 두 작품 거의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소개해드렸던 작품들도 다 나름 재미, 그리고 감동, 그리고 매력, 개성 다 품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시는 작품들 뽑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오늘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저는 아톰비트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혹은 조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 클릭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드라마, 애니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